늙은이는 입 다물고 살아. 한마디만 세면 너 끝이야. 누군가 그렇게 쏘아붙이던 그날 밤이었지요. 바닷가 협동조합 창고 한 구석 눅눅한 장부 한 장에 붉은 표식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장맛비 소리가 똑똑 이어지고 젖은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등잔불이 가느다랗게 떨렸지요. 뜨끈한 보리차 한 잔이 목을 지나가는데도 사람들 입에서는 말이 뚝 끊기고 눈만 바삐 오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이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어째서 마을을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어 버렸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보다 무거운 빚 하나, 그리고 누군가가 숨겨두었던 말 하나에 관한 사연입니다. 과연 그 표식은 누구를 살리고 또 누구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일까요? 자, 비소리 잦아드는 틈에 마음만은 따뜻하게 붙들고 계시지요. 때는 1960년대 후반 남쪽 작은 포구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오만석 노인은 바닷바람에 절인 듯한 손으로 젖은 그물을 조용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굵은 바늘이 툭툭 실을 끌고 지나갈 때마다 올이 풀린 매듭이 다시 단단해졌지요. 문 옆에는 찢어진 소금, 자루가 기대어 있었고 바닥엔 젖은 장화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려 함석 지붕을 두드리고 창문 틈새로 비린내 섞인 바람이 들어와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작업대 위엔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위 다른 골무 실타래 몇 개, 그리고 접힌 수첩 하나뿐이었지요. 그 수첩은 배급표를 끼워두는 얇은 책자였고 모서리가 손때로 까맣게 눌려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한 번씩 그 수첩을 펴서 종이를 가지런히 눌렀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덮어두곤 했습니다. 마치 소리라도 크게 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때 문이 덜컥 열리며 젊은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정아린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그녀는 손에 작은 양동이와 공책을 꼭 쥐고 있었지요. 선생님, 오늘 장터 쪽이 시끌시끌해요. 할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만석은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비부터 털고 들어오너라 하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할인은 몸을 한번 털어내고는 곧바로 작업대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눈이 빠르고 귀가 밝은 아이였지요.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누구를 흘겨봤는지 그런 것들을 잘도 주워 담았습니다. 오만석은 그럴 때마다 길게 말하지 않고 매듭을 한 번 더 조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이 너한테 무슨 빚을 지우더냐? 할인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고 작게 대꾸했습니다. 오만석은 등잔불을 조금 끌어당겨 불꽃을 안정시키고 보리차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눅눅한 방안을 잠깐 밝게 만들었지요. 궁금한 건 나쁘지 않다. 다만 입은 내 마음보다 먼저 나가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손은 쉬지 않고 그물을 꿰맸습니다. 할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어 눈을 깜박였습니다. 포구 마을의 하루는 소리로 먼저 열렸습니다. 멀리 장터 쪽에서 생선 상자가 탁탁 내려앉는 소리, 저울추가 철컥 맞물리는 소리, 젖은 고무장화가 무릉덩이를 찰박 밟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비가 오면 길이 질퍽해지고 사람들 얼굴엔 피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장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어와 멸치가 삶은 다시마가 놓인 판 위로 비닐 천막이 쳐지고 그 아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살아냈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은 장터 끝 낮은 창고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 앞엔 젖은 우산이 몇 개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벽에는 회의 날짜가 적힌 종이가 핀으로 꽂혀 있었지요. 장부를 넣는 서랍은 늘 잠겨 있었고 열쇠는 늘 같은 사람 손에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그곳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일이 있어도 오래 머물지 않고
부탁받은 그물만 내려놓고 돌아서곤 했지요. 그런데요, 며칠 사람들 입에서 같은 말이 자꾸 떠돌았습니다. 장부에 붉은 표식이 찍혔다더라. 누가 빼돌린 게 있다더라. 말은 비처럼 번졌습니다. 누구는 장터에서, 누구는 우물가에서, 누구는 술기운에, 누구는 아이 앞에서까지도 흘려버렸지요. 하리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눈이 반짝였고, 오만석은 그 반짝임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의 장부는 남의 배다. 함부로 찌르면 피가 난다. 바로 그때 사무실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고무장화가 바닥을 딱딱 치며 다가왔지요. 조반장이었습니다. 젖은 우비를 털며 문지방을 넘는 그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지만 눈매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만석 어르신, 요즘 손이 바쁘시지요. 그가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만석은 몸을 일으키려다 말고 바늘을 손가락 사이에서 더 꼭 쥐었습니다. 조반장은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리며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등잔불, 찻잔, 배급표, 수첩, 그리고 작업대 가장자리에 살짝 보이는 낡은 종이 한 장까지요. 별일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저녁 회의 때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그가 말을 고르고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어르신도 잠깐 얼굴은 비춰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할인의 숨이 가늘게 숨었고 방 안의 소리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오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또렷했고 찻잔 위 김이 천천히 얇아졌지요. 그는 조반장의 말이 친절로 포장된 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칼이 자신만이 아니라 할인에게도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여러분, 작은 표식 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묶어버릴 때 과연 누가 먼저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조반장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배급표 수첩도 잊지 마시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오만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리는 그 떨림을 보고도 모른 척했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만석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던 옛 빚은 정말 장부 밖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조반장이 나가고 나자 방 안에는 비가 함석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아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오만석의 손끝을 슬쩍 훔쳐보았지요. 바늘을 쥔 손가락이 아주 잠깐,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오만석은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실타래를 한 번 더 당겨 매듭을 조여버렸습니다. 오만석의 작업대 한쪽에는 작은 종이 뭉치가 실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배급표 수첩 속에 끼워둔 낡은 영수증 몇 장, 바닷물에 한번 젖었다 말랐는지 종이결이 거칠게 일어선 것들, 그리고 모서리에 둥글게 찍힌 붉은 도장 자국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하리는 그 도장 자국을 보자마자 목젖이 꿀꺽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말 수첩 잊지 말라던 게 혹시 이것 때문이에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오만석은 대답 대신 찻잔을 할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뜨겁다. 입 대지 말고 천천히 마셔라. 그가 낮게 말했다. 할인은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은 여전히 그 붉은 자국에 붙어 있었지요. 오만석은 그 시선을 느끼고도 모른 척하며 찢어진 그물에 오를 하나씩 맞춰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늘 끝보다도 사람 눈길을 더 무서워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만석이 그물의 매듭을 가르치듯 할인의 손등 위에 손가락을 얹고 천천히 움직였지요. 이건 겉매듭이고 이건 속매듭이다. 겉만 번지르르 하면 파도 한 번에 풀린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만석이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어떤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손가락에 굳은 살을 느끼며 왜 선생님은 늘 겉을 먼저 보라고 할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는 잠깐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밤 회의가
왜 오만석을 이렇게 말없이 만들었는지, 그 붉은 도장 자국이 왜 찾김보다 더 뜨겁게 그의 가슴을 데웠는지 말이지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이 마을이 아직 협동이라는 말에 기대를 걸던 시절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지 않아 바닷바람이 눅눅하게 눌러앉고 장터 바닥에는 비린내와 흙냄새가 뒤섞여 늘 젖어 있던 때였지요. 그때 오만석은 지금처럼 그물만 꿰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합 창고에서 장부 옆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숫자를 틀리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종이를 넘기며 밤늦게까지 등을 굽히곤 했습니다.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도 손톱 밑이 까매져도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마음으로 버텼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할 일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창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조합 도장이 찍힌 영수증 묶음이 들어 있었고 그 영수증은 바다에 나간 배 한 척의 목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왜 가져갔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다만 그날 저녁 창고 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고 누군가가 낮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만석이 서랍을 만졌소. 그 한마디가 파도보다 먼저 그의 발밑을 꺼뜨렸습니다. 오만석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사람들 눈이 칼처럼 서 있는 자리에서는 말이 칼날에 걸려 부러지는 법이지요.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젖은 우의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그 사람은 오만석의 어깨를 툭 치며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확인해 보겠소. 이 일 오늘은 더 키우지 맙시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떤 약속의 줄처럼 오만석을 묶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봉투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랍 맨 아래에서요. 사람들은 그럼 됐지 하며 흩어졌지만 오만석은 이미 한 번 의심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합일을 내려놓고 창고 뒤편으로 밀려났지요. 그때 그가 붙잡은 것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했던 약속 말이지요. 내가 괜히 입을 열어 마을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기에 그는 억울함마저 조용히 접어넣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정아린 이 그의 곁에 앉게 되었을 때 오만석은 큰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듭을 보여주고 실을 나눠주고 찻잔을 먼저 내밀었지요. 내가 들은 말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 손부터 부지런히 움직여라. 하리는 그 말이 답답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붙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업대 위 영수증 모서리에 찍힌 붉은 도장 자국을 다시 보았지요. 과연 그 도장 자국은 아무 일 없었다는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표식이었을까요? 비는 여전히 함석을 두드렸고 등잔불은 작게 흔들렸습니다. 오만석은 실끈으로 묶인 종이 뭉치를 손바닥으로 한 번 눌러 평평하게 만들더니 배급표 수첩 안쪽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하리는 그 손길을 보며 선생님이 숨기는 것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 회의에서 누군가 그 수첩을 펼쳐보라고 한다면 오만석은 그 오래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약속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걸 두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바닷가 마을의 위령등을 밝히는 날이 되면 사람들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협동조합 마당으로 모여들곤 했습니다. 비에 젖은 고무신이 질척질척 바닥을 끌고 처마 밑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지요. 누군가는 작은 등불을 들고 누군가는 조용히 젓갈 항아리 뚜껑을 덮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아린도 그날 손에 촛불 하나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촛농이 손가락을 타고 미끈하게 흘러내리자 하리는 급히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오만석 쪽을 힐끗 보았지요. 오만석은 사람들 뒤쪽에 서서 젖은 모자를 두 손으로 꾹 눌러 쓴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공기부터 피하려는 사람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합석이 하나가 장부를 품에 안고 앞으로 나서더니 책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젖은 장부 표지에서 비린내와 종이 냄새가 함께 올라왔지요. 서기는 목을 가다듬고는 장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누가 찍었는지 모를 붉은 도장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숫자 옆에만 찍혀야 할 자국이 글씨를 반쯤 덮은 채 번져 있었지요.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마을에서는 작은 도장 하나가 사람 한 명의 이름보다 더 무겁게 굴러다니기도 합니다. 정아리는 발끝을 모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게 왜 저 자리에 찍혀 있지요? 할인이 낮게 묻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팔꿈치로 할인을 살짝 밀며 속삭였습니다. 쉿, 괜히 입 열지 말아라. 그 한마디에 할인의 목 뒤가 서늘해졌지요. 할인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장부 아래쪽 작은 글씨들을 더듬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장이 찍힌 줄 위아래로 글씨가 어딘가 뚝 끊긴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할인은 서기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장부, 다른 수첩이랑 대조해 볼 수 있나요? 서기가 머뭇거리는 사이 할인은 오만석의 작업대에서 보았던 배급표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낡은 영수증 몇 장이 실끈에 묶여 있었고 모서리에 도장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할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러 펴는 순간 촛불이 흔들리며 글씨가 잠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대조가 시작되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있어야 할 한 줄이 비어 있었고 숫자도 한 칸이 비워진 채 다음으로 넘어가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가 그 줄만 골라 싹 도려낸 뒤 아무렇지 않게 덮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할인은 종이 끝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매끈하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일어난 결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누가 일부러. 할인이 말을 잇기도 전에 오만석이 조용히 할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손목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렸지요. 오만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내뱉었습니다. 지금은 그만 봐라. 그 목소리에는 부탁과 경고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선생님은 이렇게 피하려 하지? 하는 마음과 혹시 선생님이 지키려는 게 있나 하는 마음이 뒤엉켰지요. 여러분도 아시지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거짓말보다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그때 조반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 장부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젖은 소매를 툭툭 털며 웃음도 아닌 웃음을 흘렸지요.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지요. 조반장의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오만석 쪽으로 슬그머니 모였습니다. 정아리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에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침묵하는 게 은혜를 갚는 건가요? 아니면 숨는 건가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오만석의 입술이 잠깐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는 촛불을 든 손을 할인 앞으로 살짝 내밀며 대신 다른 말을 했지요. 불 꺼진다. 손 조심해라. 할인은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촛불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할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한 줄을 없앤 이유, 그 한 줄이 가리키는 이름, 그리고 왜 오만석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침묵이 가장 약한 사람부터 다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친 듯하다가도 다시 쏟아졌고 장날 아침 엎한장 바닥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생선 비늘이 번들거리는 판자 위로 물이 흐르고 사람들은 고무신을 끌며 지나가면서도 입만은 더 꼭 다물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갓보다 이름이 먼저 오르내렸습니다. 오만석 영감이 장부에 걸렸다며 한 여자가 소금에 절인 멸치 바구니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곧바로 받아쳤지요. 쉬트, 큰 소리 치지 마.
괜히 내 입에서 나왔다고 지키면 어쩌려고. 말끝이 떨어지자 업 한 장 안쪽 공기가 한 뼘 더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조반장이 천천히 업 한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웃을 털어내며 웃는 듯 마는 듯. 그는 누구를 꾸짖지도 않았고 누구 편도 들지 않았지요. 다만 생선값을 묻는 척하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장부도장 원래 자리에 찍힌 게 맞다더냐. 사람들은 대답 대신 서로의 눈을 훔쳐보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문장이 완성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원래 아니었대. 누가 손댔다더라. 그럼 영감이.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발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소문은 물보다 먼저 길을 찾는 법입니다. 오만석은 그날도 낡은 바늘집을 허리춤에 찬 채 한쪽 구석에서 그물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늘 같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은 전과 달랐지요. 예전엔 영감 이거 한 땀만 더요 하며 그물 꾸러미를 툭 던지던 이들이 그날은 멀찌감치 지나가며 그물끝만 만지고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해볼게요. 한 사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가 자기 말이 들켰다는 듯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아리는 업 한 장 끝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먼저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도장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할인이 속으로 되뇌는 사이 누군가 뒤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너도 그 영감이랑 가까우면 같이 엮인다. 그날 오후 협동조합 마당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린다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를 말리느라 창문 틈에 장부를 세워두었고 책상 위에는 찻잔 몇 개가 덜그럭거렸지요. 그런데 자리가 정해지기도 전에 오만석이 앉을 자리 하나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누가 치운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 자리를 피했지요. 조반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끝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장부에 이상한 자국이 있으면 누구라도 설명은 해야지요. 그는 오만석을 보지 않고 말했는데도 사람들 시선은 한꺼번에 오만석에게 꽂혔습니다. 오만석은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마당 여기저기서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났지요. 누군가는 작게 혀를 찾고 누군가는 모른다는 말만 기억해 가 두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조반장은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그럼 더 이상하네. 조반장이 손바닥으로 장부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손을 거치는 게 그물만이 아니라 서류도 한두 번은 봤을 텐데. 그는 웃으며 덧붙였지요. 혹시 누가 부탁이라도 했나? 부탁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아리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죄인처럼. 할인이 말을 잇기도 전에 한 남자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네가 책임질래?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덫이었지요. 할인이 숨을 들이켠 순간 또 다른 여자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젊은 애가 뭘 안다고 나서 괜히 일 키우지 마. 할인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면 열수록 말이 말 위에 올라타 버렸지요. 저는 도장 위치가. 할인이 조심스레 말하자 누군가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봐라, 위치를 안다네. 그럼 영감이랑 같이 봤다는 거 아냐. 그 한마디에 할인의 말은 순식간에 다른 모양으로 뒤틀렸습니다. 오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손가락 끝은 하루 종일 그물을 꿰매던 손이라 굳은 살이 두터웠는데 그날만큼은 마치 어린아이 손처럼 떨렸지요. 그는 할인을 말리려는 듯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런데 그 말마저도 사람들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입 다물어라. 더 말하면 들킨다.
회의가 끝나고 마당을 빠져나오는 길 오만석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나는 몸짓이 생겼지요. 다음 날부터는 그물수선품이 끊기기 시작했고 업한장 뒷골목에서 하던 작은 일감도 슬그머니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감한테 맡기면 괜히 찍힌대. 이런 말이 손에서 손으로 소금처럼 옮겨 다녔지요. 정아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때린다는 말이 그날처럼 뼈에 닿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반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회의 날짜를 적어 벽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확실히 정리합시다. 확실히 그 말은 사람들을 더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종이 한 장에 찍힌 붉은 자국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종이 한 장이야말로 누군가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숨겨둔 가장 쉬운 칼이었을까요? 비 맞은 갯내음이 아직도 옷깃에 달라붙어 있던 저녁이었습니다. 업한장에서 들려오던 웅성거림은 집 앞 골목까지 따라왔고 오만석의 발걸음은 그 소리를 떼어내려고 일부러 더 천천히 더 무겁게 바닥을 밟았지요. 젖은 고무신이 착착 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가슴속도 함께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낡은 창고경 그물수선방 문을 열자 눅눅한 집내와 오래된 로프 냄새가 먼저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삼키고 구석에 걸린 젖은 그물을 손등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만 굳은 살 박힌 손끝이 자꾸만 떨렸지요. 오만석은 호롱불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습니다. 슥하고 불꽃이 튀더니 곧 흐릿한 불빛이 방 한가운데로 퍼졌습니다. 그 빛 아래 낡은 바늘집과 실타래 찢어진 소금, 자루종이 끈으로 묶어둔 옛 영수증 뭉치가 고요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여러분도 아시지요. 사람은 말에 쫓겨도 결국 돌아오는 곳은 손이 닿는 물건들 곁이라는 것을요. 그는 주전자에 물을 붓고 작은 화로에 올렸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그제야 방 안에 아주 얇은 따뜻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만석은 찻잎을 한 줌 집어 찻잔에 넣고 김이 올라오는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후하고 불어보지만 입술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 호롱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순간 오만석의 얼굴에도 그늘이 깊어졌다 얕아졌다 했지요.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바닥에 놓인 종이뭉치 하나를 조심스레 끌어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종이를 스치자 사각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어쩐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오만석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늘집 옆 작은 붓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멈춰 서 있던 손끝이 마침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고맙습니다. 그는 그 두 글자를 쓰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인데도 그에게는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로 내려가려는 순간 붓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하면 그 고마움이 빚이 되어 또 누군가를 묶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목을 조르듯 올라왔지요. 오만석은 혀끝으로 마른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도 마치 누가 보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쪽에는 정아린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말에 끼어들어 버릇없게 보일까봐. 그런데도 끝내 나서고 많은 그 아이의 성정 말이지요.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저 아이가 먼저 맞는다. 오만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맙다는 말조차 함부로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오만석은 결국 그를 더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접힌 선 위로 손가락이 몇 번이고 훑어 내려갔고 그 손길은 마치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도 누구에게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만석은
방 안쪽에 놓인 바늘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아린이 자주 빌려 쓰는 바늘집이었습니다. 아이가 오면 늘 먼저 그 바늘집을 열어 바늘을 고르고 실을 꿰었지요. 오만석은 바늘집 바닥에 얇은 나무판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접어둔 편지를 그 밑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습니다. 보내지 못해도 너는 보게 될 거다. 그의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다시 바늘집 뚜껑을 덮자 방 안은 처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오만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데도 속이 시린 맛이었지요. 그는 불빛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물 한 코를 다시 꿰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실이 지나가는 소리만이 그 방의 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협동조합 쪽에서 누군가가 급히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만석, 영감회의에 나오시오. 불빛 아래에서 바늘이 잠깐 멈췄고 그의 손등에 찻김이 서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조용함이 다시 한번 깨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오만석의 이름이 회의장에서 불리던 뒤였습니다. 정아리는 잠이 오지 않아 비에 젖은 골목을 다시 건너 그물 수선방 앞에 섰지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호롱불빛이 흐릿하게 떨리는데 그 빛이 마치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리는 문고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실이 쓱쓱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고 오만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스승님, 아직도 일하세요. 하린이 조심스레 묻자 오만석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내뱉었습니다. 밤이 길면 손이라도 움직여야 한다. 하린은 말없이 바늘집을 찾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바늘집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조금 더 안쪽으로 밀려 있었지요. 그녀가 뚜껑을 열자 바늘들이 딸각하고 서로 부딪혔고 그 소리에 오만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리는 그 떨림을 보았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늘집 바닥이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리는 손끝으로 나무판을 살짝 들어 올렸지요. 그 밑에서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사각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리는 숨을 삼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적힌 글씨는 단 2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글씨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잉크가 번진 자국까지도 망설임 같았지요. 하리는 순간 오만석의 손등에 늘어선 굳은 살을 떠올렸습니다. 저 손이 누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쓰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 싶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끝자락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찍힌 도장이 아니라 어딘가에 스치기만 한 듯한 반쪽 도장이었지요. 하리는 그 모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장부 모서리에 누군가 급히 찍어놓고 지워버린 듯 남아있던 그 자국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하리는 편지를 다시 접어 바늘집에 넣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채로 수선방을 나와 새벽 냄새가 남아있는 업 한 장 쪽으로 발을 옮겼지요. 착착 젖은 고무신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바람은 귓가를 숭숭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냥 고마움이 아니야. 뭔가가 묶여 있어. 업 한 장 구석 늘 생선을 다듬던 박노인은 할인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새벽에 웬일이냐. 할인은 종이 끝에 반쪽 도장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 도장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박노인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말끝을 흐렸지요. 그 모양은 예전에 은인이라 불리던 그 집 도장이랑 비슷하다. 은인이라면 조반장 말씀이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주변을 한번 훑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양반네가 쌀자루 들고 와서 마을을 살렸다. 다들 그렇게 믿었지. 근디 말이다. 도장은 아무나 못 쥐는 법이요. 그 말이 끝나자 할인의 등줄기를 서늘한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할인은 곧장 협동조합 사무실 뒤편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달력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녀는 담벼락을 따라 돌아가 장부를 말려두는 선반이 있는 창고 쪽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장부 묶음 사이에 끼워진 얇은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도 붉은 도장의 가장자리만 슥 스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이 믿어온 은인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칼 같은 방패였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손으로 때리지 않아도 저 집은 은혜를 배신했다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만석이 입을 닫은 것은 무심해서가 아니라 그 말의 칼날이 할인에게까지 튈까 두려워서였던 게지요. 그날 아침 할인은 다시 수선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만석은 여전히 그물을 꿰고 있었고 눈밑이 더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편지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숨기셨어요? 이거 저한테 보이게 해놓고도요. 오만석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란다. 덮어둔 거지. 왜요? 조반장이랑 그 도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인이 다그치자 오만석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바늘을 내려놓고 호롱불을 잠시 바라보았지요. 그 집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마을에선 훈장처럼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겐 족쇄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묵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제야 스승의 침묵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버팀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그 버팀이 오래가면 약한 사람이 먼저 눌려 상처를 입는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할인은 손에 쥔 편지와 반쪽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걸로 누가 진짜로 이득을 보고 있는지 물어야 해. 바로 그때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삐익 하는 소리가 울리고 회의 소집을 알리는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회의는 장부에 도장을 찍듯 사람들의 마음에도 도장을 찍어버릴 판이었지요. 할인은 오만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회의에서 우리 이름이 찍힐지 지워질지 이제 곧 알게 되겠네요. 회의 날은 바다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불던 저녁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 복도에는 젖은 고무신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훅하고 코를 찔렀지요. 전등 아래 사람들이 둘러서자 복도는 어느새 무대처럼 좁아졌고 오만석은 그 한가운데로 불려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덜컹 소리가 나더니 화물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읍내에서 물건을 내려온 배달꾼이 젖은 외투를 털며 들어왔지요. 그는 낯선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눈앞에서 체면을 더 세우려 하니까요. 조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만석 어르신 장부에 찍힌 그 붉은 자국 어르신 손이 먼저 닿았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는 웃지도 않으면서 웃는 얼굴을 만들었고 그 말끝이 사람들 입속으로 쏙 들어가 웅성거림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뒤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미끈하게 배어나왔지요. 오만석은 고개를 깊게 숙이지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앞에 가지런히 모아놓았지요. 제가 장부를 훔쳤다는 말씀입니까? 짧은 말이었는데도 복도 공기가 쨍하고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조반장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얹었습니다. 훔쳤다까진 안 했지요. 다만 참 이상하긴 하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입을 닫는 분이 왜 그날만 장부를 만지셨을까? 그가 은혜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 눈빛이 오만석을 찌르는 바늘이 되었습니다. 할인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반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녀가 입을 떼자 옆에서 누군가 쉿 하고 막았고 다른 누군가는 젊은 것이 뭘 안다고 하고 내뱉었습니다. 말이 말로 사람을 때리는 장면이 당신 귀에도 또렷이 들리시지요. 오만석은 할인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그만이라는 말이었고 참아라라는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그 눈빛을 받아 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질끈 물었지요. 그 순간
오만석의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쳐 버리면 어떨까? 다 말해버리면 어떨까?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생각이 그의 목을 눌렀지요. 그러면 저 아이는 어찌 되나? 저 아이가 스승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내일 업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조합에서도 길이 막히지 않겠나. 오만석은 그 끝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켰습니다. 억울함을 수치를, 그리고 한 번쯤은 내뱉고 싶던 진실까지도요. 조반장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어르신 말이 없으시네.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뒤쪽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하고 받았고, 다른 누군가는 장부는 마을의 목숨줄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복도는 점점 뜨거워졌고 오만석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바로 그때 배달꾼이 조용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아니라 책상 위를 보았지요. 책상 한쪽에는 도장함이 열려 있었고 붉은 인주가 묻은 헝겊이 축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조반장은 말하면서도 손끝으로 그 헝겊을 만지작거렸는데 마치 누군가의 지문을 지우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배달꾼은 물건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사인, 여기 하면 됩니까? 그 질문에 모두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조반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기 하고 내뱉었고 배달꾼은 종이에 이름을 적다가 문득 붉은 인주 자국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정말 짧게 얼굴을 찡그렸지요. 도장이 왜 반쯤 닦여 있지? 그런 의문이 그의 눈에 반짝 스쳤습니다. 하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책상으로 휙 옮겨갔습니다. 도장함, 인주, 헝겊, 그리고 조반장의 손. 조반장의 손등에는 붉은 빛이 아주 옅게 묻어 있었지요. 그런데 오만석의 손은 그물실과 바늘에 달아 있을 뿐 붉은 빛은 없었습니다. 할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도장함은 왜 열어두셨어요? 그녀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복도 끝까지 쭉 미끄러져 갔습니다. 조반장은 웃음을 지으려다 잠깐 입가가 굳었습니다. 그야 확인하려고 열어둔 거지. 말은 그렇지만 손이 먼저 도장함 뚜껑을 탁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오만석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쪽이 타는 듯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하면, 하지만 그는 다시 삼켰습니다. 할인이 더 깊이 물어뜯길까봐, 그 무대 위에서 할인까지 끌려 올라올까봐 말입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른 숨을 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배달꾼이 마지막으로 서류를 챙기며 조반장 대신 오만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비웃음이 없었지요. 오히려 저 노인은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키고 있다는 듯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그 한 번의 시선이 무대 바닥에 작은 금을 찍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반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요. 말이 없다는 건 결국 그가 결론을 찍어내리려는 찰나 할인이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누가 누구를 죄인으로 찍는 건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복도 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고 사람들 입이 잠깐 닫혔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확성기에서 다시 모임을 재촉하는 소리가 울렸고 누군가가 회의장으로 들어가자 하고 외쳤습니다. 이제 무대는 복도에서 회의장 안으로 옮겨질 터였습니다. 과연 오늘 진실을 말하면 누가 먼저 떨어지게 될까요? 회의장 안은 축축한 사람 숨과 젖은 속옷 냄새가 엉겨붙어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구멍이 칼칼해졌습니다. 긴 나무 책상 위에는 장부 한 권 도장함 하나, 붉은 인주가 묻은 헝겊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저런 물건들이 한 줄로 놓이는 순간부터 사람 마음은 괜히 딱딱해집니다. 바로 그때 문이 끼익 열리며 아까 그 배달꾼이 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눈치를 보며 모자를 벗고 가슴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아까 밖에서 서명받은 전표가요. 도장이 좀 이상해서요. 그 말 한마디가 바람처럼 들어오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싹 줄었습니다. 조반장이 책상을 탁 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마을 회의장이요. 쓸데없는 말 말고 물건이나 내려놓고 가.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도장함 쪽으로 자꾸만 기어갔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눈이 번뜩였지요. 저 손이 또 뭔가를 덮으려 한다는 걸 그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갑자기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반장님 잠깐만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표 여기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장부도 그 붉은 자국 난 쪽만 펴주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목소리였지요. 배달꾼이 조심스레 전표를 내밀자 할인은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는 비에 젖었다가 말라서 가장자리가 오글오글했고 붉은 도장 자국이 반쯤 달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만석의 눈빛이 그 자국에 꽂혔습니다. 그는 그 도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할인이 장부를 넘기자 조반장이 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만하지. 장부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막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 눈이 더 장부로 몰렸습니다. 할인은 장부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전표의 도장 자국을 그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자국의 모양이 마치 오래된 상처가 서로를 알아보듯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할인이 낮게 읊조렸지요. 같은 도장이에요.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헉 삼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설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조반장의 얼굴빛이 한순간에 푸석하게 말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오만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누굴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른 손으로 장부의 한 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 도장은 예전 은혜라고 불리던 그 이름을 찍던 도장입니다. 사람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이 믿어온 그 은인의 이름이 장부와 함께 같은 자리에 놓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만석은 잠깐 말을 멈추고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부탁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마을이 어렵던 시절 누군가는 쌀을 들여오고 누군가는 그 쌀을 나눠주며 은혜란 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쌀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장부에 찍혀야 할 줄이 사라졌고 그 빈칸을 덮으려고 누군가는 붉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조반장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소리를.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오만석은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짧게,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숨긴 건 돈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사람 입을 막는 족쇄가 될까봐.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쭉 뻗어나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할인이 마지막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만 한 종이 쪽지를 펼쳐 들었지요. 여기 영수증 뒷면에 적힌 날짜와 수량이 장부에서 사라진 줄과 맞아요. 그녀가 읽어내려가자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 굳었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은 마을 돈으로 산 칭찬이었고 침묵은 누군가의 이익을 지키는 울타리였다는 것이 이제야 또렷해졌으니까요. 오만석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빚을 갚는 사람처럼 조용히 내려놓는 인사였지요. 이제는 제 입으로 갚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작게 훌쩍였고 또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의가 번쩍 이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요. 그런데 회의장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하고 울리며 다음 안건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찍히는 도장 하나가 오만석과 할인의 내일을 갈라놓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진실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무너질 이는 누구일까요? 회의는 끝났지만 회의장 바닥에 남은 것은 종이 냄새와 젖은 장화 자국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슥슥 밖으로 흩어졌지요.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그런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문턱에 걸려 있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조반장은 끝내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는 남의 말어리를 잘라 먹던 사람이 그날 밤만큼은 입술만 달싹 거리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다음 날 어촌계 회의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불렸지만 사람들 시선이 더는 그에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때리지는 않아도 말할 자리 하나를 빼앗는 것만으로도 벌이 되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때 오만석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판자문을 밀자 바닷바람이 훅 들어오고 그물에서는 짠내가 은근히 올라왔지요. 그는 호롱불에 불을 붙이고 찻주전자를 얹어 물이 보글보글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리는 문지방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묻자 오만석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아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다시 그물을 꿰맸습니다. 바늘이 싹 들어갔다가 쓱 빠져나오고 매듭이 하나씩 고요하게 붙었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실을 감아 건네며 낮게 속삭였지요. 제가 괜히 더 크게 만든 건 아니죠. 오만석이 찻잔을 밀어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숨겨둔 게 스스로 커진 거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요. 당신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이 비처럼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받는 건 순간인데 갚으려 하면 손이 먼저 굳고 얼굴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오만석도 그랬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입에 올리면 그 말 뒤에 따라올 질문이 겁났지요. 그때 왜 입을 다물었느냐? 그 침묵으로 누가 다쳤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갚는 순간 드러날 부끄러움을 두려워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도 막상 전화를 들면 손끝이 떨리고 문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서는 게 바로 그 때문이지요. 그 사이에 누가 가장 먼저 잊히느냐 하면 말이 느리고 발이 느린 어른들이 먼저 잊힙니다. 오만석이 그날 밤 숨을 길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조용히 있으면 세상은 더 빨리 나를 지워버릴 줄 알았지. 그 말에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실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은 다시 제 리듬을 찾았습니다. 새벽에는 생선 경매장이 와글와글했고 낮에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돌을 던지며 웃었지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금이 남아 이전처럼 함부로 남을 재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만석과 하리는 그물 한 장을 다 꿰매고 호롱불을 낮추고 따뜻한 차로 속을 달랬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어도 둘은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기로 한 셈이지요.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시지요. 오래도록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 전한 사람, 혹은 안부 한마디가 더 필요한 어른 말입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주무세요.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차 한 잔처럼 몸을 데워줍니다. 오늘 밤은 부디 마음이 덜 무겁고 잠이 더 포근하시기를 조용히 빌어드리겠습니다.